아시죠? 구매 대행은 시간 들이지 말고 비용 들이지 말고 꿀 빨면서 돈 벌자. 아까 진입장벽 얘기할 때 지금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분들이 그 시장의 파이가 점점 작아져도 계속 꾸준한 그 수익과 또 우상향 하실 분들이 진입장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를 해서 우크라이나 구매 대행, 이디야 구매 대행, 이디야가 어디지? 아프리카인가? 모르겠어요. 케냐 구매 대행, 호주, 캐나다 이런 데 많으니까 하와이 구매 대행, 이런 식으로 해봐. 유럽만 하더라도 근데 뭐 맞아요. 덴마크 막 그런데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그 나라들만의 뭔가 특산품이나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찾아보면 하와이는 없겠고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뭐 춤추는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중국에서도 파니까. 근데 쉽게 생각해서 딱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과자라든가 많죠. 그런 거는 네. 또 핀란드 뭐 껌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우리는 구매 대행이니까 소싱을 하는 게 제일 큰 진입장벽이니까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네, 열심히 누구나 좀 알아보려고 하면 또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명품도 직접 그 현지 업체랑 계약을 맺는 데는 없잖아요. 다 계약을 맺은 그게 업체랑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돼 있죠. 네. 네. 그게 이름이 뭐지? 나우파리. 자기가 근데 직접 하면 더 싸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물건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부티크라 그러죠. 걔들은. 네, 부티크. 그러니까 걔들은 뭔가 뭐 옛날에 장사하는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티크들에 찾아가서 탐구 초래하고 이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직접 찾아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해서 그런 부티크들을 몇백 개 뚫어 놓은 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기업급이 돼가고 있는 업체들인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진짜 나는 제대로 구매 대행 진짜 정말 나는 기업가로서 하시는 분들이 잘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왜냐면 나도 이렇게 안 하니까. 왜냐면 저렇게까지 열정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이 사업이 재밌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보통 사람이야. 뭐 다른 걸 하고 싶어. 이게 말이 쉽지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죠? 맞죠? 응. 언어도 그렇고. 응. 유럽 여기 덴마크 뭐 핀란드 뭐 스위스 이런 애들 영어 안 쓴단 말이야. 사이트에 다 걔들 언어로 돼 있어. 뭐 이상한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 영어 비슷한 거. 네. 사실상 힘들다. 그러면은 저렇게 나 진짜 정말 구매 대행 나는 기업가라고 불릴 정도의 뭔가 사업가 기업가 다 똑같은 그거지만 그 좀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뭔가 기업가가 더 커 보이잖아. 맞죠? 사업가가 단어적인 의미로서는 더 큰 범인데 기업가 이러면 더 커 보인단 말이야. 뭔가 더 커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구매 대행 기업가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죠? 맞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시작했거나 부업으로 하거나 월에 1,000,000원 정도 고정 수입을 만들어 두고 싶다. 사업으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정확한 예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략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네. 얘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나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겠나. 일반 사람이야. 일단 가장 단순한 생각으로는 계속 많이 올려요. 오케이. 예, 계속 그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뭐 팔리는 상품에 한해 차별화를 두는 거죠. 어, 또 있을까요? 또 일단 저 위에 나온 이야기는 다 빼는 거잖아요. 뭐 소싱처 다른 소싱처를 찾는다 아,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 할 거니까. 제외하고 응. 그러면 물 상품 개수가 등록이 많이 안 된 카테고리를 노린다. 뭐 이제 그거는 세세한 이제 전략이 되겠고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해볼게요. 이거 맞아요. 첫 번째 얘기할 게 이거였어. 계속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많은 상품을 올린다. 이거는 업로드 가능한 모든 오픈 마켓의 제한 수량만큼 업로드한다. 오케이? 모든 오픈 마켓에 다 해야겠죠, 당연히. 모든 오픈 마켓 전부 전부 업로드. BBQ 치킨이 전라도 여수의 이순신 장군 뭐 동상 앞에 BBQ 치킨집이 하나 있는 거. 근데 거기 소문이 막 났어. 사람들이 엄청 막 사먹네. 그거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먹는데 교촌치킨이 있어. 교촌치킨이 똑같이 여수에 뭐 어디 여수 밤바다 앞에 있어. 거기도 BBQ 치킨이랑 사람들이 비슷하게 많이 와요. 근데 BBQ 치킨은 거기서만 해, 장사를. 교촌 치킨은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이씨 뭐야, 이거 한번 늘려보자. 여수 밤바다 교촌 치킨으로 이름 딱 정해가지고 서울에도 내고 광주에도 내고 부산에도 내고 뭐 강릉에도 내고 대전에도 내고 국내에 한번 20개 지점 내보자. 돈 번 걸로 했어. 어디가 돈을 더 잘 벌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교촌 치킨이 더 잘 보여. 그렇죠. 유니클로가 강남에 있는 거랑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뭐 강서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그거랑 뭐가 더 잘 팔려? 당연히 매출이 뭐가 더 높겠어? 당연히 많아야지만. 그쵸. 똑같은 거예요, 이커머스도. 똑같이 이런 단순한 생각이 먹힌다는 거지. 왜냐면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커머스가 점점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아직 이커머스는 전체 한국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돼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70%가 넘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이게 점점 이커머스로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향후 몇 년간 계속. 그럼 우리는 빨리 많은 오픈마켓에 자리를 차지를 해놔야 된다, 이거야. 네. 왜냐하면 이미 상품 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판매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기는 힘들거든, 맞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사업자가 지금 무슨 국세법인가? 국세법 맞나, 이름이? 국세법 7조인가? 그거상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그 제한이 없어요. 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면은 그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잖아. 그쵸?
그게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은 사업자와 최대한 많은 오픈마켓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를 해놔야 될 게 아니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커머스가 계속 발전할 건데 그러면은 그 발전하는 시장에 오픈마켓 가입, 그러니까 사업자가 많은 것, 그리고 오픈마켓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게 그 현재의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분을 많이 차지해놔야겠네 그렇죠. 미리. 예,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점점 더 뛰어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업자와 오픈마켓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오프라인 상가를 많이 보유한 것과 같다고 저는 봐요.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케이? 네. 다음 가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올린다. 네. 많이 올리는데 1년이 걸려가지고 많이 올렸어.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1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 나보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걔들보다는 빠르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 진짜 업로드 속도를 빠르게, 진짜 단순하게 속도를 빠르게 올린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 진짜 단순하게 업로드 속도를 빠르게 올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여러 시중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신제품을 올린다는 거야. 이게 의미가 커요. 이게 왜냐면 업로드 속도는 남들보다만 빠르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 거를 올리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 그거는 이미 남들이 다 올려놨잖아 그거. 맞죠? 네. 근데 남들이 올린 거 또 올려도 팔리긴 팔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 다른 거 남들이 안 올린 거 올리는 게 낫잖아.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골라야 돼. 네. 근데 캐시데이터 같은 걸로 올리게 되면은 계속 그 사골 국물 우리듯이 계속 뼈를 우리는 것처럼 그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을 계속 그냥 신제품만 계속 올리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게 제가 설명하려던 알고리즘 부분인데 신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올린다가 나번인 거예요. 이해됐죠? 다음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업로드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다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다 하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려. 내 시간을 막 하루 종일 써야 돼. 수기로 하든 반자동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대량 등록을 사용하든 간에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구매대행 사업에서 기업가로서 불릴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키울 게 아닌 이상 가볍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목숨 걸지 말고 사활을 걸지 말고 그 시간에 가치가 있는 다른 사업을 하라는 거야. 사업을 할 거면 네. 뭐 직장인이면은 그 시간에 뭐 자기의 그 직업에 더 시간을 투여하든 아니면은 이 정도 수익에 나는 만족해야 하면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본인의 뭔가 꿈과 뭔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뭐 여행을 다니든 뭐 삶을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든. 근데 사업을 할 거면 그렇게
그 시간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입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뭐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어떤 고정 수입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내가 딛고 일어설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들지. 예. 그래서 나 말고 일단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똑같은 말이네. 지금 캐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개 계정 하루 1시간 이상 투입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맞죠? 켜놓기만 하면 되니까. 아 지금 벌써 느끼죠? 네. 사용한 지 지금 이제 한 3일 됐나? 이틀 됐나? 이틀이. 이틀 됐죠. 네. 그리고 주문 넣는 시간, CS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1시간 넘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내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면 주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넣고 어떻게 하면은 CS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 내가 캐시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캐시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개발하든 돈 주고 개발하든 뭐 다른 업체 프로그램이 괜찮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하든 본인에 맞는 거를 사용하면 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목매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목숨 걸 거 아니면 목숨 걸고 구매대행 사업을 할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매하게 하지 말고. 다른 거에 중점을 두고.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더 바둥바둥 지금 사입도 해서 굴리고 있는 거고, 이제 월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워 등급이란 말이야. 그래도 봤잖아요. 안 봤어요? 사입하시는 거요? 응. 저 파워야. 아니 모른 척해. 한 개 들어왔네. 파워라고. 맞네요. 간당간당 파워라고. 오케이? 저는 빨리 열심히 해서 저도 파워 달아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파워를 달든 비파워를 달든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여튼간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커머스를 재미있어 하고 계속 하고 싶고, 나는 브랜딩과 내가 좋아하는 제품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서 나는 성장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내가 사업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지금 캐시데이터는 거의 몰빵하고 있긴 한데 여튼간에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진짜 내가 꿈꾸는 내 목표를 위해서 그 돈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끔 구매 대행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고정 수익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네요. 맞아요. 네. 실제로 사입한 지금 매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캐시 데이터에서 얻은 데이터예요. 제가 그 팔렸던 거를 이거 왜 3개나 팔리지? 이거 왜 4개나 팔리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왜 팔릴까 이제 생각해보고 사오고. 빨리 해야겠네요. 배터리도 있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내가 뭘 말하려고 했지? 최대한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업로드한다. 게시됐다. 고정 수익. 이거 진짜 중요한 게, 한 번에 많이 도는 그러니까 1년에 12월 한 달만 1200만원 받는 사람이랑 1년에 한 달씩 100만원씩 받는 사람이랑 누가 더 그 돈의 가치와 더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그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캐시플로우라 그런다고, 현금 흐름. 예. 선정산, 비타페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구매대행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묶여요, 점점.
맞죠? 돈이 묶여야 정산 느리고 하니까 다른 오픈마켓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로 갖다가 계속 재투자 사입으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장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통인 거예요. 유통. 돈을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그 5천만 원을 어떤 제품을 만들든 뭘 사오든 간에 그걸 갖다가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불렸어. 그러면 거기 마진이 이제 20%가 이제 마진이었던 거잖아요. 6천만 원이 되면은 5천에서 6천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이거를 1년에 내가 몇 번이나 굴릴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의 역량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가 있냐 되는 거고. 그 6천만 원으로 다시 6천만 원 어치에 뭔가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6천만 원의 20%를 또 얻어가지고 7,200만 원이 되고 이거를 계속 잘 굴리는 업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장사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그 6천만 원을 투입해서 7,200만 원이 딱 나와야 되잖아. 맞죠? 빠르게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 돈을 갖다가 다시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돼요. 구매대행 사업은 힘들어. 근데 그래서 선정산을 쓰는 거고 여러 개 하는 거고. 근데 구매대행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업을 또 할 거면은 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돈 놓고 돈 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로 갖다가 어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해야 돼? 여튼 간에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그 외국에서 이제 큰 부자가 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나오지 않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네, 나와요. 나오죠. 네. 현금 흐름. 뭐 자산에서 부채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사라 그러잖아요. 부채를 사지 말라 그러고. 고정적인 자산이 이제 들어오게 해놓고 그거를 부채 이상으로 만들고 맞아요. 그 남는 돈으로 뭐 생활을 하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커머스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잡아두게 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좀 잡아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이 돼 이게. 자산급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월세를 내가 내놔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월세를 달마다 따박따박 받을 수 있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받는 것처럼 나오게끔. 집을 늘려야겠네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늘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대신 월세 받을 때 시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죠. 월세를 만약에 안 냈으면 내라고 전화하는 거고, 집이 만약에 망가졌으면 내가 가서 조금 수리를 하거나 돈을 주고 수리를 맡기는 거고, 그쵸? 똑같아요. 여기다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많이 드리려고 해도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할 게 없어. 네, 할 게 없어요. 뭐 주문 넣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어제 봤죠, 내가 주문 넣는 거. 네. 그래도 그것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제 내가 이제 밤늦게 주문 처리 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통관부 안 적은 사람들만 딱 남겨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내일 전화해서 받아야지라고 남겨둔 거고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딱딱 짜이면 되는 거예요. 통관부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막 받고 그러다가 또 주문하다가 이 사람 또 안 적었는데 또 전화해서 받고 이러기보다 각 마켓별로 전부 딱 주문 그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주문 다 넣고 중간에 문제 있는 것들은 딱딱딱 빼놓고 마지막에 문제 있는 거 딱 처리하고 다른 일 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 또 빨랐나? 점점 개념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